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건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않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저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모습들이 모범적이거나 어떤 좀 그렇지 않았던 걸 너무 많이 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그냥 집단 이기주의의 어떤 온상 같은. 저도 그랬어요. 예. 집단 최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고 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얼마나 예. 입으로 죄를 많이 졌겠어요, 제가. 예. 저도 많이 그랬죠.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막 저희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저희 엄마를 참 많이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 새벽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회개 기도를 하신 거죠. 회개 기도를 하신 거죠. 뭔지 알아. 이제는 알아요. 할머님이 그나마 그때 기도로 마음을 씻고 그 다음날 또 좀 뭔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아요. 네,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셨다는 거를 제가 맞아요. 예,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때는 제가 마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청교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 또한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일엔 저를 안 만나줘요.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구나. 저를 안 만나줘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오후에 늦게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얘기를 주일에 일요일 왜 안 돼? 그랬더니 뭐 교회를 가야 돼. 뭐 그래서 교회를 뭐 혹시 못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가 뭐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내가 콧 웃음을 쳤어요. 참 웃기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의 그 안정적인 그걸 이렇게 궁금하게 되고 저는 막 너무너무 휘몰아치니까 이걸 좀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 시점에 소개해달라. 하나님 나 좀 알고 싶다.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웃기고 웃네. 사랑하는데 난 이렇게 내버려둬?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제가 찾아간 건데 또 그 공연을 2007년 2월 14일이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체중이 38kg 막 이랬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그런 게 굉장히 심해서 한 번 우울증이 왔었죠. 되게 심하게 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2006년 말 2007년 초 그러면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한 번 헤어짐이 저희 있었죠? 한 4-5번 헤어졌죠. 그래요? 저는 한두 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도 바빴네요. 많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헤어졌네. 네, 많이 헤어졌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헤어졌던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처럼 신드롬처럼 제가 가수라는 것과 이런 어떤 서로의 배경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그거 그런 좀 상황들 고민했었어요. 때문에 많이 그랬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한 1년 정도 헤어져 있었고 그 정도? 그때는 정말 끝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 저희를 연결해 준 거고 이게 저희 눈을 멀게 한 결과가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저희 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긴 기간 동안 서로를 애달게 하셔서 결국에 만약에 이런 그 헤어짐과 어떤 이런 게 없이 쭉 만났으면 과연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사실 그만큼 드라마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장거리 연애였잖아요. 맞아요. 또 남편이 또 유학을 갔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날에 있게끔 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은 거의 헤어져서 남이 된 그때 이제 박기영 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그때 아마 소속사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소속사 문제도 남편 또한 소속사 문제로 만났고 그 전 소속사. 변호사시니까. 아니 그러면 의뢰인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 거야? 누가 일하라고 아니 제가 보내놨더니 이거를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어디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강심장에선가 얘기를 했다가 주변에서 우리 남편 친구들이 동료들이 돈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연애를 하냐고. 근데 일 잘 하고 남편이 맞고선 3개월 만에 너무 클리어하게 잘 이게 끝났어요. 참 중요한 게 남녀가 인연이 되려면은 장례식장에서도 인연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되는 사람은 돼.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연수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맡은 사건이 저니까 얼마나 또 열기가 패기와 젊고. 근데 왜 그 흔한 소송도 안 했지 나는? 진짜. 그래서요. 얘기를 해봐요.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고 네네. 한 건데 참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런 사건들이. 기영 씨가 노래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또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예민하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정말 안테나가 확 이렇게 다 그래야 있잖아요. 하니까 또 직업이. 네. 이런 어떤 자그마한 그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그냥 못 지나가는 맞아.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마음이 너무 끝까지 쓰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생각의 줄기라는 것을 자를 때는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예술가들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죠. 극단적으로 좀 끝까지 가보잖아요. 일단. 맞아요. 불나방 같잖아요. 맞아. 내가 타 죽을 걸 알면서 그냥 뛰어들어. 그게 어떤 자양분이 또 되기도 하니까 네, 어떤 부분으로는. 네. 그래서 그때 38kg가 될 정도면 네, 이거 굉장히 힘들었죠. 예, 굉장히 심한 좀 케이스인데. 힘들었죠. 사실 그 오랜 동안 이렇게 했던 소송이 남편으로 인해서 잘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힘든 정신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더 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게 저를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넣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남편하고 헤어져 있었는데 생각이 난 거죠. 아, 진짜 하나님 만약에 있다면 정말 날 이 상황에서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헤어진 네. 전 남친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네. 헤어진 남친한테 그 당시에 헤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죽을 사갖고 와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란 거죠. 너무 말라있고 막 그러니까 죽을 이렇게 떠먹여주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고서 나선 정말 제가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서 연습실 나가고 공연도 하고 진짜? 공연도 정말 멋지게 잘 해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렇게 건져 올리신 거죠. 자, 네가 날 찾았으니까 그래 됐다. 한번 구해줄게. 이제 한번 따라와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우리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니오한테 블루 알약 그리고 빨간 알약. 자, 이거 블루 파란색 먹으면 너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빨간 약 먹으면 너 이제 현실을 알게 돼. 쉽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빨간 약을 먹을게.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편했거든요. 편하지 모르고 사는 게. 네, 모르고 사는 그냥 그러고 살다 죽으면 그냥 내가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그냥 내 양심에 스스로 물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빨간 약을 먹고 나서 정말 초반 한 몇 개월 빼고 나머진 진짜 힘들었어요. 뭔지 알 것 같다. 확 오시죠? 뭔지 알 것 같다. 확 온다 빨간 약.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궁극의 생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죠.